여러분, 사람의 진짜 얼굴은 어디에서 드러날까요? 정주영은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손끝, 눈빛, 걸음, 말, 그리고 작은 행동 속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말은 꾸밀 수 있고 겉모습은 포장할 수 있지만 작은 습관과 무심한 행동은 거짓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정주영이 남긴 5가지 신호를 따라가며 사람을 제대로 보는 법과 동시에 스스로를 돌아보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인간관계와 삶을 지켜내 강력한 기준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정주영은 어린 시절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가진 것 하나 없이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에게 가장 큰 자산은 돈도 배경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잘못 고르면 돈보다 더 큰 빚을 지게 된다는 사실을 젊은 시절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다짐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곧 내 인생을 지켜내는 무기다. 그렇다면 사람의 본심은 어디에서 드러날까요? 정주영은 평생의 경험을 통해 그 시작이 손끝에서 나타난다고 믿었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 함께 일했던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늘 웃음을 보이고 말로는 예의를 차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나누는 순간 그는 손톱을 뜯거나 손가락을 꼬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정주영은 처음에는 그것을 단순히 긴장해서 보이는 습관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진실은 드러났습니다. 그는 약속을 어기고 책임을 피하며 결국 큰 손해를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그 불안한 손끝이 이미 진실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또 다른 동료는 달랐습니다. 서류 한 장을 건넬 때도 단정히 내밀고 작은 도구를 다룰 때도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정주영은 성실과 신뢰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자 그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책임을 다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었습니다. 정주영은 그 순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작은 손끝 하나가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을 말해준다. 여러분, 손은 무심한 듯 보이지만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손톱이 지저분하다면 자기 관리와 배려심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대화 중에 손을 만지작거리거나 계속 주무른다면 속에 감추고 싶은 불안이 숨어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팔짱을 끼고 손을 감춘다면 그것은 곧 마음을 열 생각이 없다는 무언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작은 물건 하나를 조심스럽게 다루는 사람은 삶 자체를 성실하게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주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끝의 습관은 그 사람의 내일을 예고한다. 그렇다면 이 교훈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상대의 화려한 말보다 먼저 손을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손짓에서 배려와 신뢰가 드러나기도 하고 불안과 기만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스스로에게도 물어야 합니다. 내 손은 지금 어떤 신호를 세상에 보내고 있는가? 나는 무심코 상대에게 불안과 의심을 주고 있는가? 아니면 신뢰와 존중을 보여주고 있는가? 정주영은 현대건설을 세우고 조선소를 일으키는 과정에서도 이 원칙을 지켰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고 말이 유창해도 손끝에서 성실함이 보이지 않으면 큰 일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학력이나 경험이 부족해도 손끝 하나에서 진중함과 정직함이 묻어나는 사람이라면 믿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말로 자신을 포장할 수 있어도 손끝은 거짓을 허락하지 않는다. 여러분, 작은 습관이 결국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사람을 잘 보고 싶다면 먼저 손끝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보내는 손끝의 신호가 어떤 의미인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정주영은 손끝에서 사람의 성실함과 불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또 하나의 기준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눈빛과 표정이었습니다. 정주영은 손끝에서 사람의 성실함과 불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또 하나의 기준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눈빛과 표정이었습니다. 정주영은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사업을 이어갔습니다.
장사꾼, 권력자, 노동자, 기술자, 정치인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그의 앞을 지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친절하고 정중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결국 눈빛 속에서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겉으로는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눈이 웃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입술은 올라가 있는데 눈가와 이마는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정주영은 그런 사람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국 약속을 어기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동료를 이용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정주영은 다시 확신했습니다. 눈이 웃지 않는 미소는 언제나 위험하다. 반대로 진심을 가진 사람은 달랐습니다. 눈과 입이 함께 웃었습니다. 짧은 순간에도 따뜻한 기운이 얼굴 전체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런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약속을 지켰고 어려울 때 곁을 지켰습니다. 정주영은 그들의 눈빛에서 이미 신뢰와 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눈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고 표정도 억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마음속에서 바로 흘러나오기 때문에 순간의 떨림이나 흔들림으로 본심이 드러납니다. 남의 실수에 미묘한 미소를 짓는 사람을 본 적 있으신가요? 그건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드러난 우월감의 표시입니다. 칭찬을 들을 때 시선을 피하며 불안하게 웃는 사람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겸손해 보이지만 사실 속으로는 더 많은 인정과 박수를 갈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지적을 받을 때 눈을 회피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 순간 이미 변명할 거리를 찾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눈빛과 표정은 단순한 몸짓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내면의 언어이며 숨기고 싶은 본심이 가장 먼저 흘러나오는 창입니다. 정주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속일 수 있어도 눈빛은 속이지 못한다. 현대건설을 일으키는 과정에서도 그는 이 원칙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이력을 내세워도 눈빛이 흔들린다면 큰일을 맡길 수 없었습니다. 반대로 말이 서툴고 경험이 부족해도 눈빛이 단단하고 진실되면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회를 주었고 시간이 흐르면 늘 중요한 일을 해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남을 평가하는 눈을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눈빛을 세상에 보내고 있는가? 혹시 나도 모르게 욕심과 불안이 가득한 시선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혹은 무심히 상대를 내려다보는 오만한 눈빛을 짓고 있지는 않은가? 사람들은 말보다 눈빛에서 더 큰 인상을 받습니다. 단 한 번의 만남에서도 상대는 우리의 눈을 보고 마음의 문을 열지 닫을지를 결정합니다. 정주영은 사업을 하면서도 늘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 눈빛은 지금 신뢰를 주고 있는가 아니면 의심을 불러일으키는가? 내 표정은 상대에게 용기를 주고 있는가 아니면 불안을 심고 있는가? 그가 직접 겪었던 한 장면은 눈빛의 힘을 잘 보여줍니다. 조선소 건설 당시 폭우가 쏟아지던 날이 있었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비를 피해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때 정주영의 눈에 들어온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흠뻑 젖은 채 묵묵히 도구를 정리하며 동료들을 먼저 챙겼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 자리를 지킨다. 그 눈빛은 말보다 더 강한 신뢰를 주었고 정주영은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큰일을 맡길 수 있다. 훗날 그 젊은이는 회사의 춤추가 되었고 많은 이들의 신뢰를 받는 인재로 성장했습니다. 눈빛과 표정은 그 사람의 말보다 훨씬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눈빛 속에서 미래를 읽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제대로 보고 싶다면 반드시 눈빛을 살펴야 합니다. 짧은 순간의 흔들림이 평생 감추려 했던 본심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자신도 돌아봐야 합니다. 내 눈빛은 지금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가? 진심 어린 눈빛은 언젠가 반드시 상대의 마음에 닿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은 시간이 흘러도 잊히지 않고 신뢰와 존경으로 남습니다. 말은 사라져도 눈빛은 기억됩니다. 사람을 보고 싶다면 먼저 눈을 보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어떤 눈빛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정주영은 눈빛과 표정이 사람의 본심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수도 없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평생 놓치지 않았던 또 하나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걸음걸이였습니다. 정주영은 사람을 볼 때 걸음걸이를 그냥 발의 움직임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걸음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와 내일의 방향을 드러내는 신호였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그는 늘 현장을 직접 걸었습니다. 시골길, 공사판, 조선소 부두, 흙먼지가 가득한 건설 현장.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나란히 걸으며 발걸음 속에 숨어있는 성품을 보았습니다. 현대건설을 일으키던 초창기에도 정주영은 직원들의 발걸음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발을 질질 끌며 걷던 사람들은 결국 작은 책임조차 회피하고 중요한 순간마다 발을 빼곤 했습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하는 듯 보였지만 그 걸음에는 무기력과 회피의 습관이 배어 있었습니다. 정주영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게으른 발걸음은 게으른 인생으로 이어진다. 또한 그는 조급하게 걷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늘 앞만 보며 빠른 걸음을 내딛는 이들. 겉보기에는 열정적이고 부지런해 보였지만 그 속에는 불안과 성급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맡은 일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거나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정주영은 그런 걸음을 보며 말했습니다. 조급한 발걸음은 결국 조급한 인생으로 이어진다. 반대로 균형 잡힌 걸음을 가진 이들도 있었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묵묵히 중심을 지켜내며 걷는 사람들. 그들의 발걸음에는 신중함과 책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자 그들은 신뢰를 얻었고 중요한 일을 맡으며 조직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정주영은 그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한 걸음을 성실히 내딛는 사람이 결국 큰 길을 걷게 된다. 현대조선소 건설 현장에서 있었던 한 장면은 걸음걸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던 날 많은 직원들이 비를 피해 서둘러 달아났습니다. 그 순간 정주영의 눈에 들어온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발걸음을 늦추지 않고 묵묵히 도구를 정리하며 자기 자리를 지켰습니다. 흙탕물에 신발이 젖고 온몸이 흠뻑 젖었지만 그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주영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 젊은이는 반드시 큰일을 맡길 수 있다. 훗날 그 청년은 회사의 중추적인 인물이 되었고 끝내 믿음을 주는 리더로 성장했습니다. 정주영은 사람의 발걸음에서 책임을 다하는 태도, 신뢰를 잃게 만드는 허세, 조급함 속에 숨어있는 불안을 읽었습니다. 걸음은 거짓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말보다 먼저 걸음을 살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제대로 보고 싶다면 발걸음을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단 몇 걸음만으로도 그 사람의 내면과 태도를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주영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발걸음을 보기 전에 스스로의 발걸음을 돌아보라. 내가 지금 내딛는 걸음은 책임을 지는 걸음인가? 아니면 불안을 감추려 서두르는 걸음인가? 혹은 중심을 잃고 흔들리는 걸음인가? 정주영은 이 질문을 평생 자신에게 던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원칙을 굳게 지켰습니다. 성공은 요란한 구호에서 오지 않는다. 조용히 그러나 흔들림 없는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에게 온다. 걸음걸이가 그 사람의 태도를 드러낸다면 말은 그 사람의 속마음을 드러냅니다. 정주영은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손끝과 눈빛, 걸음만큼이나 말버릇 속에서 그 사람의 본심과 미래를 읽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화려한 이력보다 무심코 튀어나온 한마디가 훨씬 더 믿을 만한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걸음의 태도를 드러낸다면 말은 마음의 깊은 곳을 드러냅니다. 정주영은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그 사실을 수도 없이 확인했습니다. 손끝, 눈빛, 걸음이 아무리 성실해 보여도 말버릇 하나에서 본심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는 화려한 약속보다 무심코 튀어나오는 한마디를 더 신뢰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긴 조항보다 대화 중 흘린 짧은 말이 훨씬 정확한 기준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정주영이 젊은 시절 함께했던 한 인물은 늘 자기 자랑으로 대화를 가득 채웠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이 일은 성사되지 않았을 거야. 예전에 내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아? 겉으로는 자신감 있고 유능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의 말 속에서 불안과 열등감이 고스란히 묻어나왔습니다. 결국 그는 남의 성과를 깎아내리고 인정받지 못하면 불만을 품으며 신뢰를 잃고 말았습니다. 정주영은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끊임없이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은 결국 불안에 잡아먹히게 된다. 또 다른 사람은 대화만 시작되면 상대의 말을 끊고 자기 이야기를 먼저 꺼내곤 했습니다. 겉으로는 활발하고 적극적인 태도처럼 보였지만 정주영은 그 안에서 오만함을 보았습니다. 내 말이 더 중요하다는 마음이 습관처럼 묻어나왔던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자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점점 사람들의 신뢰를 잃었고 중요한 순간에도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정주영은 이 경험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관계를 드러내는 거울이라는 사실을요. 농담 속에서도 본심은 드러났습니다. 정주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농담이라며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은 결국 속에 쌓인 불만을 드러내는 것이다. 실제로 그는 많은 사람을 지켜보았습니다. 내가 농담인데 왜 그래? 요즘 사람들은 농담도 못 받아줘. 겉으로는 가벼운 말 같지만 그 안에는 무시와 불만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중요한 순간에도 같은 방식으로 동료를 상처 주었고 결국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런 모습만을 보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주영 곁에는 말수가 적더라도 상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짧은 한마디에도 존중을 담아내고 허세보다 배려를 앞세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에서는 따뜻한 성품과 겸손이 묻어났습니다. 정주영은 그들의 말 속에서 신뢰와 품격을 읽었고 세월이 흐르며 그들이 조직의 중심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세계는 결국 그의 말 속에 있습니다. 화려한 약속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지만 무심코 튀어나오는 말버릇만큼은 감출 수 없습니다. 정주영은 학벌이나 배경보다 네 가지를 먼저 보았습니다. 손끝의 습관, 눈빛의 진실, 걸음의 무게, 그리고 말버릇이었습니다. 그 네 가지가 그 사람의 운명을 예고했고 정주영은 늘 그것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나는 어떤 말을 입에 담고 있는가? 내가 던지는 말은 상대에게 신뢰를 주고 있는가? 아니면 상처를 남기고 있는가? 내 언어는 존중과 배려에서 비롯된 것인가? 아니면 불안과 오만에서 비롯된 것인가? 정주영은 평생의 경험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도 교만한 말버릇을 가진 사람은 함께할 수 없다. 반대로 말이 서툴러도 진심을 담아내는 사람은 반드시 큰 일을 맡길 수 있다. 성공은 큰 소리로 떠드는 말에서 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남을 세워주고 존중하는 말에서 옵니다. 정주영은 이 원칙을 지켰고 그래서 그의 곁에는 끝내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남았습니다. 능력이 화려해도 말에서 불안과 교만이 드러나면 그는 결코 중책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말은 소박했어도 따뜻함과 겸손이 담긴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제나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말은 순간의 울림 같지만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을 빚어내는 힘입니다. 정주영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고 실제로 적용했습니다. 그의 곁에 끝까지 남은 이들은 신뢰와 존중을 담아낸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현대를 움직이는 기둥이 되었습니다. 손끝은 습관을, 눈빛은 마음을, 걸음은 태도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말은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 결국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정주영이 남긴 교훈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여러분의 말 속에는 어떤 세계가 담겨 있습니까? 정주영은 손끝, 눈빛, 걸음, 말버릇까지 네 가지 신호를 통해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가장 결정적인 기준을 덧붙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작은 행동이었습니다. 정주영은 네 가지 신호를 통해 사람을 살폈습니다.
손끝에서 습관을, 눈빛에서 진심을, 걸음에서 태도를, 말에서 본심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최종적인 기준을 더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작은 행동이었습니다. 사람은 큰 목소리로는 자신을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행동만큼은 꾸며낼 수 없습니다. 아무도 지켜보지 않을 때 드러나는 그 순간이야말로 진짜 본 모습이 드러나는 자리였습니다. 정주영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함께했던 한 직원은 상사 앞에서는 예의를 갖췄습니다. 그러나 식당 직원에게는 반말을 하고 작은 실수에도 쉽게 화를 냈습니다. 겉으로는 성실해 보였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는 동료들에게 신뢰를 잃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아무도 그를 돕지 않았고 결국 중요한 자리를 맡을 수 없었습니다. 정주영은 이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약자를 대하는 태도야말로 그 사람의 진짜 성품을 드러낸다. 반대로 또 다른 직원은 전혀 달랐습니다. 회의가 끝나면 무거운 자료를 묵묵히 옮겼고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동료의 컵에 물을 따라주었습니다. 작은 행동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배려가 신뢰를 쌓아 올렸습니다. 세월이 흐르자 그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었고 결국 중요한 자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정주영은 그 과정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사람의 크기는 거창한 말이 아니라 작은 행동에서 드러난다. 조선소 건설 현장에서 있었던 장면은 정주영이 작은 행동을 얼마나 중시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 대부분의 직원들은 비를 피해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한 청년은 끝까지 남아 젖은 도구를 정리하고 흙투성이 신발을 닦았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줄 알았겠지만 정주영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젊은이에게는 반드시 더 큰 일을 맡겨야겠다. 훗날 그 청년은 성실과 신뢰의 상징이 되었고 회사의 중추적인 인물로 성장했습니다. 정주영은 학벌이나 화려한 말솜씨보다 작은 행동을 더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구두가 낡아 있어도 정성껏 손질하는 사람, 거친 손으로도 도구를 소중히 다루는 사람, 말은 서툴러도 약속을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결국 큰 일을 해내는 사람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행동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큰 일을 맡길 수 없다. 그러나 작은 행동을 성실히 지키는 사람은 반드시 큰 일도 해낸다. 여러분, 인생은 거창한 선택에서 갈리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에서 갈립니다. 손끝에서 드러나는 성실함, 눈빛에 담긴 진심, 발걸음의 무게, 말 속의 품격,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드러나는 작은 행동. 이 모든 것이 쌓여 결국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정주영은 이 기준을 평생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과 현대조선소라는 불가능해 보이던 도전을 현실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작은 행동을 하고 있는가? 내 손끝은 신뢰를 주고 있는가? 아니면 무심함을 드러내고 있는가? 내 눈빛은 따뜻한가? 아니면 불안을 감추고 있는가? 내 발걸음은 성실한가? 아니면 초급한가? 내 말은 존중을 담고 있는가? 아니면 교만을 드러내고 있는가?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는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정주영은 마지막까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가진 돈이나 지위로 평가되지 않는다. 작은 습관과 태도가 그 사람의 운명을 만든다. 이 말은 단순히 한 기업가의 교훈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삶의 지침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한 작은 배려, 소홀히 다룬 사소한 습관은 없었습니까?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작은 행동 하나에도 진심을 담겠다고.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고 끝까지 곁에 남는 이는 극히 소수입니다. 사람을 잘 보는 눈은 삶을 지켜내는 방패이자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남을 평가하는 눈보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남들에게 기억되는가입니다. 신뢰를 주는 한마디, 배려가 담긴 작은 행동, 책임을 다하는 꾸준한 습관.
이것이야말로 진짜 자산이며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재산입니다. 정주영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음을 남겼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신호를 세상에 보내고 있습니까? 손끝, 눈빛, 발걸음, 말, 그리고 작은 행동. 이 모든 것이 결국 여러분의 미래를 말해줍니다. 여러분의 삶이 진심과 성실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인생은 단단해지고 관계는 깊어지며 여러분 자신도 더 큰 무대에서 당당히 설 수 있을 것입니다.